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항공 부문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별법 통과까지의 여정을 송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63명, 기권 3명, 반대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우주개발을 총책임집니다. 기존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둡니다. 전체 정원은 300명 규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체 인원 20% 이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 선발도 가능합니다. 청사 입지는 사천시로 낙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과 우주시대 개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쪽은 연구기술개발 중심으로 하고 경남에 있는 항공우주청은 이걸 기획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 위주로. 하지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항우연 등 기존 국책연구기관과 관계 설정, 연구개발 기능 부여 등 쟁점에다 대전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상임위 문턱조차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걸기대회와 1인 시위 등으로 압박했고 여야는 해를 넘겨 임시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주항공청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도의회와 경남상공계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는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회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도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설치돼 우주산업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은 개천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인 오는 5월쯤 사천의 임시청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17,000명 인력 가운데 1,400명이 이곳에 근무합니다. 나사 본부는 미국 전역 10여 곳 우주센터의 연구와 탐사 기능을 총괄합니다.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삼각축, 경남의 위성, 전남의 발사체, 대전의 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사천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첫 출발은 오는 5월쯤 임시청사로 시작됩니다. 새 청사는 2026년까지 건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나섰습니다. 청사 입지 후보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계획을 수립해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신설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품게 된 경남 서부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 육성에 기반해 주거와 문화, 의료, 교통 등을 갖춘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균형 발전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조업 기반인 산업 도약과 창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에서 잘해왔던 산업들에 조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우주와 결합해가지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라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중심에 우주항공청을 품은 경남이 우뚝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부터 정책 수립,
우주 생태계 민간 기업 육성까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크게 반기는데요. 우주 경제는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 지방 소멸에도 대응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미국 아르테미스 우주선 우주 비행사를 발표하는 자리. 이 가운데 캐나다인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이동과 조립 역할을 하는 로봇팔 분야에서 캐나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우주 경제 육성을 이끌게 됩니다. 기존 항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지역 기업들에게 든든한 후원군이 생기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은 해외 시장 확대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합니다. 물량 확보 부분이라든지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은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지역 대학에도 새 기회입니다.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는 올해 우주항공대학을 신설해 본격적인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올해 100명인 정원을 3년 안에 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세라믹 기술원, 재료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합니다. 산업을 발달한 것은 물론이고 이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우주항공기업의 60% 이상이 밀집해 있는 경남. 우주항공청 설립은 중앙행정기관 신설을 넘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까지 기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2009년 입주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한 기업입니다. 건폐율 제한으로 미뤘던 수소 압축기 시험장 증축 공사를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장터 활용률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를 포함한 입주기업 8곳에 450억 원대 설비 투자와 190여 명의 신규 고용이 기대됩니다. 건폐율이 한 8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겼죠.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아마 새로운 투자나 이런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마련됐다 봅니다. 1970년 지정된 우리나라 첫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이 산업단지로 규정되기 전에 만든 유일한 공업지역이어서 그동안 건폐율 제한에다 정부 지원 사업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산단 지위를 얻게 돼 정부의 산업구도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기업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첨단 수출 기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도 정부 재정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위상에 맞는 구조 고도화와 함께 특히 우리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또 입주기업의 스마트화와 첨단 산업 기업 유치 등 마산 자유무역지역 청사진이 담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과 밀양이 1도, 의령이 영하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9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현재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서행 운전으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함안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김해가 10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1도, 사천이 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창원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비로 도로 곳곳이 얼면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지방도 1022로 남지대교에서 육중 추돌 사고로 2명이 다쳤고 함안군 칠북면 국도 5호선에서 트레일러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어젯밤부터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은 현재 의령군 지방도 1037호와 군도 12호 일부 구간 등 도로 11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 전담 수사반을 운영합니다. 선거 전담 수사반은 선거구별 전담 검사가 지정돼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선거 개입 등 선거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전담 수사반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유지됩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24%인 1,008만 CGT를 수주해 전년보다 수주량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조선소별로는 거제 삼성중공업이 1,060만 CGT로 수주량이 가장 많았고 울산 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순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